이 물건은 김희용 선생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보물이에요. 이게. 크기가 이 가족인데 요 작은 거는 이제 소년과 소녀고 좀 큰 거는 이제 부모예요. 그런데 크기가 작은 거는 한 50cm, 큰 거는 65cm 정도 크기예요, 이게. 그런데 너무 재밌게 생겼죠? 여자의 표정 좀 보세요. 옛날에 구석기인들이 옷을 나뭇잎으로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게 보이죠? 무슨 이야기 같아요, 이게? 이거를 보면은, 이 몽고, 지금 현재 내몽고 지역이 이 당시에 열대지방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옷을 입고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옷을 입은 존재는 유일하게 이 신이라고 하는 표지에 아까 나왔던 그 존재만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는 존재가 없어요. 전부 다 나체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옛날에는 열대지방이었다.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여기가 지금 내가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이 흑피옥이 발견된 흑피옥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그 흑피옥 고분이 발견된 이게 화더현이라는 지방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원래 어디에서 살던 사람들이 여기로 옮겨가서 살게 되었을까? 자, 우리 인류학자들은 인간의 최초의 발생지가 아프리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절대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은 루시라고 이름이 붙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프리카 지방에서 유골이 발견되었고, 또 하나는 현재와 같이 지구가 아프리카 쪽이 열대지방이었을 거다. 그래서 인류가 살기가 이렇게 옷을 입지 않고도 살 수가 있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곳이 열대지방이었어요. 이곳이.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옛날에는 그 하늘에 궁창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겹으로. 그런데 이 굉장히 넓은 띠처럼 해갖고 중위도 지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중위도 지방을. 그래서 중위도 지방의 온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이 거의 일정한 온도였습니다. 옛날에는. 일정한 온도였고 상당히 높았어요. 지금보다. 그래서 약간 아열대 기후였습니다. 중위도 지방이 전체가. 그리고 그랬는데 먼저 정착한 외계인들이 두 군데서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플로리다주 근처에 있는, 그거에 이제 미국의 플로리다주 근처에가 그 플로리다주 근처에 하이퍼보리아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쪽에 우주인들은 여기에 도착한 우주인들은 바로 수메르 기록에 나오는
니비루라는 별에서 온 우주인들이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이퍼보리아라는데 400만 년 전, 아니 42만 년 전에 도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반도 위에 바이칼 호수, 맨 처음에 바이칼 호수 쪽으로 누가 도착을 하냐면은 시리우스에서 온 사람들이 그쪽을 도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리 도착을 하느냐면 중위도 지방에 얼음띠가 있어가지고 얼음으로 된 궁창이 있어가지고 그 우주선이 그리 중위도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중위도 지방에. 그래서 우주선이 어디로 도착을 하냐면은 북해로 도착을 합니다. 우주선이 북해로 도착을 해가지고 북해에서 에니세이 강이라는 강을 타고 내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늘에 우주선을 타고 내려왔는데 그 우주선을 타고 내려왔을 때 그 우주선을 함대로 이게 변형이 돼요. 순간에 우주선이 함대로 변형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는 어디에 써졌느냐? 야훼라는 게 원래 하늘의 함대라는 뜻이었답니다. 하늘의 함대.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함대라고.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왜냐하면 운송기구가 자기네들이 타고 난 우주선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우주선을 타고 왔는데 그 우주선을 바다에 착수를 시켜야 해요. 우주선은. 지금 현재도 그랬지만 우주선이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바다에 떨어져야 해요. 근데 그 바다가 중위도 지방은 아까 하늘에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중위도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우주선들이. 그래서 바다로 착수를 하는데 남쪽은 얼음으로 덮여 있게 갖고 남극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고 유일한 방법이 북극해 근처로밖에 접근을 못합니다. 거기에서 떨어졌는데 그 거대한 우주선이 배의 형태로 변해요. 그래서 배로 사용을 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북해로 연결된 강이 바이칼호수에서 북해로 연결된 강이 바로 에니세이 강이에요. 에니세이 강을 타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에니세이 강과 중간에서 에니세이 강하고 요 사이 에니세이 강과 또 바이칼호수 사이에 앙가라 강이 있어요. 그 에니세이 강을 통해 갖고 앙가라강을 통해 가지고 바이칼호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맨 처음에요. 이 바이칼호수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시리우스인들이었는데 그 시리우스인들은 그 물고기 인간들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물속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조개를 먹고 주식이 조개였어요. 주식이 조개이고 물속에서 주로 생활을 해가지고 다리가 인어처럼 물속에서 헤엄치기에 편한 상태였지 걷는데 익숙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장 놀라운 사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인류가 다리가 전부 다 접어 있어요. 지금 흑표기 2만 개가 발견이 되는데 유일하게 반듯하게 서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책에 실려 있는데 딱 한 개가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흑표역은 다리를 다 구부리고 있습니다. 다리를 구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그 해골을 인간의 전체상을 조각한 조각품이 있어요. 그 사진에 보면은 다리가 굽어져 있어요. 그 조각 작품이 다리가 굽혀져 있어요. 조각 작품이 해골을 그리고 현재 홍산 문명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견되는 지금 발굴되는 장면을 찍은 그 유골들의 상태를 보면 다리가 다 접어져 있어요. 다리가 펴져 있는 유골이 아니에요. 다 다리 부분이 접혀져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옛날에 인류가 물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주로. 그러다가 육지 생활을 하게 돼요. 나중에 차츰.
그런데 불과 그게 얼마 전이냐? 10,000년 전까지 인류는 직립을 하지 못했어요. 로셀의 비너스인데 이 여신도 다리를 구부리고 있고 밀렌도르프 비너스도 다리를 구부리고 있고 우리가 발견된 여기 밀렌도르프 비너스예요. 이 비너스도 다리를 구부리고 있습니다. 다리를 반드시 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요거는 우리나라 그 대곡리 방구대에 있는 상이에요. 여기에 있는 인물상, 맨 위쪽에 인물상이 있는데 거기에도 다리를 구부리고 있어요. 모든 존재가 다 다리를 구부리고 있어요. 이 존재들이 처음에 시리우스에서 온 존재들이 어디에 정착을 하느냐? 바이칼 호수에 정착을 해요. 요거는 바이칼 호수 우르쿠츠크 목조박물관에서 제가 이제 구입한 액자인데, 요거는 전통적으로 바이칼 호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근데 여기에도, 여기 물고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환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 이 물고기가 바로 한웅이에요, 한웅. 근데 물고기 신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다 물고기 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이칼 호수에서 살았어요. 바이칼 호수에서 살았는데, 실제로 바이칼 호수는 그렇게, 살기가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이칼 호수에서 살았느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바이칼 호수에서 강물이 나가는 곳이 앙가라강 하나밖에 없어요. 앙가라강에서 에니세이강.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올 강이 없는 거예요. 바이칼 호수에서 연결된 강이 없어요. 레나강은 다시 북쪽으로 흘러요. 거기에서 연결된 흑룡강이 그쪽에 연결이 돼 있는데, 흑룡강은 중간에서 끊겨 있어요. 흑룡강을 타고 내려왔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어느 해에 대홍수가 져요. 대홍수가 지면서 물이 양이 불어나가지고 이 흑룡강과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배를 타고 내려와요. 흑룡강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흑룡강은 어디로 빠지게 돼 있느냐? 그러면은 흑룡강은 한반도의 두만강 쪽으로, 두만강 바로 지금 사할린 있는 쪽, 그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흑룡강이. 자,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동해를 타고 쭉 내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맨 밑에 남해안 쪽으로 가가지고 정착한 곳이 사타아려라는 곳에 정착을 했다, 이렇게 써졌어요. 한단고기에는 최초의 인류가 나반과 아만이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사타아려라는 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최초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졌어. 근데 사타아려가 어디냐? 사타아려가 바로 여수, 순천이에요. 옛날에는 순천과, 지금도 순천 여수는 가까워요. 거리상으로 별로 한 20몇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들을 합해서 순천은 옛날 지명이 사타입니다. 순천 옛날 지명이 사타예요. 그대로. 사타라고 써졌어요, 지금. 인터넷 쳐보시면. 그러면은 사타인데, 여수는 옛날 지명이 아려예요. 여수가. 그래서 사타아려라는 지명은 여수반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수하고 순천은. 그런데 옛날에 또 다른 기록에는 뭐라고 써졌냐면, 한국에 부도성이라는 곳이 백산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백산이라는 곳에 부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흑수라는 게 있었다. 흑수 백산에 내려왔다. 이렇게도 써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수랄 때 여자를 아름다울 여 이렇게 읽는데 옛날에는 거물 여자였어요. 그게. 그래서 거물여로 그대로 읽으면은 그게 흑수예요, 흑수.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서경에도 흑수백산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서경에도.
중국에 공작을 썼다는 서경에도 흑수백산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주석을 보면은 거기에 흑수를 뭐라고 썼느냐면 여수라고 써놨어요. 거기가 똑같이. 그러니까 흑수가 여수예요. 그럼 백산은 어디냐? 지리산을 백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리산. 지리산을 왜 백산이라고 부르느냐? 우리나라의 그 한당국에도 그렇게 써졌고 중국의 역대 신선통감이라는 책에가 뭐라고 써졌냐면 그 남쪽 해변으로 쭉 내려가다가 거기에는 뭐라고 쓰냐면은 자관 그 흑룡강을 타고 내려가다가 흑수백산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했다 이렇게 써졌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졌냐면 그곳에는 모든 거기 금과 은을 가지고 백금과 은을 가지고 성을 지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하얀 눈처럼 보였다. 하얀 산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름을 백산이라고 붙였다.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말할 때 백두산 그러면은 그 말도 안 되게 하얀 눈이 쌓여가지고 거기에 백두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항상 머리에 하얀 눈이 쌓였기 때문에 백두산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써졌어요. 기록에가. 하얀색으로 된 온통 성이었고 멀리서 보면 하얗게 보였다. 그래서 백산이라 불렀다. 그렇게 써졌어. 기록에가. 두 가지 책에가. 그게요. 그리고 인류는 삼위태백이라는 곳에서 한웅이 한인한테 인간을 다스리고 지상에 내려가서 사람을 홍익인간하고 싶다. 그래갖고 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3,000명의 하늘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거기다가 도시를 세웠는데 거기가 흑수 삼위태백이라는 곳에다가 그걸 세웠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산이란 글자가 없어요. 그냥 흑수 삼위태백이라고 써있어. 산자가 붙어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삼위산, 태백산, 흑수, 삼위, 태백, 그러니까 삼위산, 태백산, 이렇게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거기 산이란 글자가 없어요. 흑수, 삼위, 태백이라는 거는 뭔 말이냐? 위라는 단어는 포위할 때 위를 쓰는 거예요. 뭐가 포위되어 있다. 이렇게. 그럴 때 위를 써요. 그럼 포위되어 있다. 삼면이 포위되어 있어요. 포위되어 있는 흑수 검은 물이에요. 검은 물이라는 뜻은 뭐냐? 주역으로. 검은 물이 무슨 뜻이에요? 검은 물이란 말은 주역에 북쪽을 검정색으로 써요. 북쪽을 검정색으로 쓰고 그건 숫자로는 1이에요. 생명을 창조하는 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내오는 그 흑수가 어디냐? 여수 앞바다에 바로 청정 그걸 뭐라 한려수도가 바로 흑수예요. 거기가 한려수도가 바로 흑수예요. 여수 앞바다. 그 한려수도 청정한 물에서 그 물이 발해요. 그 물이 발해면서 거기가 흑수야. 그 흑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태백이란 말은. 삼위는 세 방면을 말하는 거예요. 세 방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세 방면. 태백, 크게 밝은 곳이다. 크게 밝은 물이단 말이에요. 크게 발해요. 크게 밝은 물. 흑수 삼위태백은 한려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려수도. 세 곳에 물로 쌓여 있는 한반도 남쪽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았다. 그런데 기억여행이라고 하는 책, 아모라 콴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그 애언가가 있어요. 아모라 콴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쓴 책이 기억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졌냐? 최초에 우주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네무리아 대륙의 가장 남쪽에 네무리아 대륙의 남쪽의 해변가에서 살았다. 그 사람들은 인어였다. 이렇게 써졌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시리우스에서 내려온 인어들이 한반도 남쪽
여수, 순천에서 살았다고 써졌어요. 그 체계가. 거기만 써진 게 아니에요. 포톤벨트라는 체계, 플레이아데스 사명이라는 체계예요. 또 써졌어요. 뭐라고 써졌냐? 여기 아메리카 대륙의 이 플로리다 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에 이너라는 매우 발달된 영혼의 종족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와요, 여기를. 그 내용이 써졌어요, 거기에. 기억여행에도 써졌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기억에 다 써졌습니다. 10만 년 전에 열이 내려와요. 그래갖고 이 두 부족이, 니비루란 별에서 온 부족과 시리우스에서 온 두 부족이 여기 한반도 남쪽에서 만나요. 남쪽에서 만나가지고 최초의 문명을 이뤄요.